2019년 9월 23일 밤 8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그 이낙연 씨가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제가 이 책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제 감상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씨는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21년 동안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들어서서 사선 의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말했듯이 김대중이 북한에 송금했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이 김대중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제가 이낙연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물론 자기를 정계에 발탁한 그 김대중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리라고 할까요? 그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반역적인 역사적 사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에 진한 문신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 지금 맡고 있으면서 추석 연휴 때 봤다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장대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펴낸 책입니다. 장대환 씨는 그 매일경제와 매경미디어 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분의 그 부친이 장지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정희 정권 때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책 머릿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6년 가을 강대국의 흥망을 쓴 유명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세계 지식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미리 당부를 하나 했습니다. 고명한 역사학자이기는 하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 공부 좀 하고 강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다. 벌써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존속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5,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세계사의 기적이다라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덤덤하게 대한민국의 성장을 말하지만 외국 석학은 대한민국 역사를 그야말로 기적으로 보았습니다. 폴 케네디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여 년간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한국인의 성과에 대해 세계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량 원조로 굶주림을 해결하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했고 세계인들은 이런 한국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고 기업들 이야기 나오고요. K-팝 이야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목차를 보면은 1부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적, 서울올림픽 이야기도 나오고요. 2부 기적을 일군 강점과 저력, 교육에 대한 거, 잘 다져진 사회 인프라, 3부 기적을 망치는 내부의 적들. 이 3부 기적을 망치는 내부의 적들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 고령화, 창업 도전 정신이 약해지는 젊은이들, 후진금융,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 투자, 의사, 약사, 택시운전사, 노조 등 기득권의 저항,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 부족한 원자재와 미흡한 해외 공급처,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목차라든지 구성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대단히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놀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책을 보면은 뭐 여행자 수가 더 늘어났다, 뭐 고등교육 이수율이 뭐 세계에서 1등이다, 연간 유학생이 뭐 20만 명이다 쭉 나오고, 방탄소년단 나오고, 케이팝 이야기 나오고, 기업 이야기 나오고, 기업가 이야기 나오고, 쭉쭉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사용률, 그 다음에 도시화 비율,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승만이라는 이름과 박정희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책을 쓴 장대환이라는 사람이 비겁한가? 아니면 뭐 바보는 아닐 거고요. 분명히 바보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 뭐 겁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바보는 아니고 겁을 먹은 것 같겠죠. 야, 명색이 언론인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도의 이식과 산업의 발전을 말함에 있어서 이승만, 박정희를 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폭발적인 교육혁명을 일궈냈던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카이스트가 박정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웃긴 일이듯이,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인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는 요 책은, 추가로 보고 있는 요 책은, 들고 있는 이 책은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라고 합니다.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 김용삼이라고 하는 분, 지금은 펜앤마이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 거기 한 챕터 250페이지에 대학생들은 군 입대를 면제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승만은 전시연합대학이 개교하여 국내 대학 재학생들을 다 등록시킨 후 내각에 지시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생들을 보존해야 한다며 군에 입대시키지 않았다. 사방에서 못 배운 핫바지들만 전쟁터에 나가 총알바지가 되란 말이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 대통령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전후 복구와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 대학 재학생들을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 해안은 그대로 적중했다. 교육 보급률은 경제 발전에 직결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몇 년 후부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의무교육 6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맹 퇴치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진학률이 60%에서 86%로 높아졌고, 물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문맹률은 26%에서 4% 수준으로 떨어졌다. 1955년 교육부는 2천여 명을 선진국으로 유학 보냈으며 100만 권 이상의 도서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구입했다. 뭐 중고등 교육 학생 수, 대학 증가 숫자가 나오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프린스턴, 하버드 이렇게 순서가 되나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짜로 뭐 학위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미국 선교사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그런 등신 같은 말에는 뭐 대꾸할 가치가 없지만 이 본인부터가 지식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그 선진화된 사회상을 본 다음에 지식인이라는 거, 기술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요소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인재들을 아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군인 엘리트도 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 뭐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매일경제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매일경제신문은 비겁하고 옹졸합니다. 그 이승만과 박정희 이름 하나, 정말 그 스포츠 스타 이름과 이런 이름들까지 넣으면서 그 건국과 부국 대통령 이름 한번 활자로 인쇄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저는 큰 실망을 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 2019년 9월 18일자 신문인데요. 제목이 잘 살아보자. 논밭 밀고 선 구미 산단 산업단지 10여 년 위기 넘고 부활 첫발 뭐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 구미 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요. 구미 산단은 1969년 9월 16일 구미공업단지 조성 실시 계획이 인가되면서 움텄다. 국내 최초의 전자공업 전문 단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탄생하는이 아니고 탄생되는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누군가가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탄생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미는 공업 용수가 풍부하고 경부선 철도가 있는 데다 노동력이 풍부해 전자공업을 육성하기 좋다며 구미공단 설치를 결정했다. 공단 부지는 당시만 해도 곳곳이 논밭이고 공동묘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농사밖에 몰랐던 구미 은민들에게 우리도 전자공업을 일으켜 잘 살아보자 라고 했다. 이 말은 읍주민들이 뭉친 구미공단 추진위원회의 구호가 되었다. 우리도 전자공업을 일으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에 구호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화공업 기획을 맡은 김광모 86세라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 경제2 수석 비서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산업단지의 전자공업은 한국중화공업의 기반이라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근원도 구미에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부터 조선일보의 그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요. 뭐 중앙과 동안은 이제 거의 돌아올 길 없이 떠나버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나마 이 조선일보가 좀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으면서 있으니까 이나마 신문에서 박정희라는 이름 석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구미시에 9월 20일자 신문인데요. 조선일보요. 구미시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영상에 박정희 빼고 DJ, 노무현, 문재인만 넣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보수라고 표현했네요. 수정할게요. 우익 또는 자유우익 쪽 대통령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좌익 대통령 3명만 넣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구미의 시장이 누구죠? 장뭐라고 하죠. 더불어민중당 소속의 출신의 그 장모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안 나오는, 제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구미에 온갖 요 장난질을 치고 있는, 못된 장난질을 치고 있는가 봅니다. 구미 시민들이 저지른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요. 투표하는 사람 수준에 따라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구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 책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씨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질질 울었어야 됐을 겁니다. 사람이 진정 반성하고 재도약하고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눈물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는 이 책을 보면서 자기의 지금 언론인으로서 물론 좌익 정치인 생활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찌우고 살아왔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떠올리면서 통탄의 후회를 하면서 혼자서라도 말이죠. 정치적인 레토릭이야 어떻게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밤에 질질 울고 재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대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대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지양 교수의 책입니다. 대처는 자신의 이름에 주의, 이즘입니다. 이즘을 붙인 이념, 즉 대처리즘이란 단어를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사전에 남긴 최초의 영국 정치인이다. 대처가 영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사회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1945년 이후 영국 사회를 장악해온 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했다. 그 체제가 가지는 장점도 중요하지만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그 한계는 분명해졌다. 대처는 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끼친 해악을 지적하는데 목청을 높였다. 케인스이건 소련식이건 모든 종류의 집산주의의 실질적 실패는 명백했다. 공공부문은 사기업이 창출하는 이윤에 기생해서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공공기업, 공공부문에서 무더기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집산주의는 전후 사회 재건의 기제로 필요했지만 이제는 낡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 대처의 메시지였다. 무엇보다도 대처가 판단하기에 그 체제의 가장 큰 단점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회와 국가의 기대는 의존 문화를 부추긴 것이었다. 어느 나라 막론하고 있겠지만 특히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그 페로니즘이라는 아주 포퓰리즘에 찌든 정치를 겪고 나서도 다시 좌파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만 봐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길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단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역시 복지라는 탈을 쓴 사회주의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가 영국의 경제적 회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런 의존 문화를 불식하여 영국인들의 정신상태를 바꾸는 일이었다. 정신상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새마을운동입니다. 대처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운명이 쇠퇴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민의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 사회 탓, 국가의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해결책은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바꾸는 것이었고 대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즉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여 또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것하고 말이 다릅니다. 사회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동일시하는 관점.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훔쳐가서 쓰죠. 한국의 좌익들은 역시 이마저도 부정하고 있죠. 자기들이 사회적인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회주의자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분열되어 있고 아니면 위선적이거나 분열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를 본질적으로 영국적인 것으로부터의 일탈로 정의하는 역사관이다. 영국적이라는 것은 해양 문명, 자유에 입각한 문명을 말합니다. 영국의 전통은 개인의 역할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무너져 버렸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처는 강한 국가의 이상을 제시했고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국가주의를 잠깐 활용한 듯합니다. 1977년 대처는 노동당이 의례를 행할 때 적기가를 부르는 것을 비난하면서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굳게 된 경례를 꺼려하고 뭐죠? 네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임이라는 것은 그 김일성을 뜻하는 거겠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을 비난하면서 보수당이 휘날리는 깃발은 유니언잭이라고 천명했다. 자긍심을 높인 거죠. 이처럼 대처주의를 구성한 또 하나의 축은 애국주의였다. 이거는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의 개념과 어느 정도는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포클랜드 전쟁과 같은, 포클랜드는 그 1982년에 아르헨티나에 가까이 있는 영국 영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전쟁을 치르게 했지만,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하죠. 또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도 때로는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모으는데 이용이 됩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치르겠지만 자신감을 잃고 극도의 무기력증을 앓던 당시의 영국인들에게는 필요한 처방이기도 했다. 이 포클랜드 전쟁 이야기는 그 영화 철의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대처의 일대기는 아니고요. 어릴 시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처가 이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과거에 자기 그 정치적인 그 어떤 역정을 펼치는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가면서 펼쳐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초반부에 그 포클랜드 전투를 지휘하는 대처의 모습이 묘사가 되거든요. 대처가 원하는 세상은 소수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세상이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처가 원하는 세상은 소수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되고요. 무차별적인 가축에 뿌려주는 그런 무차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인 복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좌익들은 그때 제가 안민석 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이 건강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역시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선 공약에서부터 늘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아이도 국가가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든 무엇이든 간에 플라톤적 국가관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저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어느 누구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세상이다. 다만 소수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식 보수주의가 차갑고 냉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완전히 낙오하는 사람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확실히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성 회복과 약한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훨씬 뛰어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처에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용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이 길밖에 없어요. 더 어떤 미사역구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좌파라면,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극좌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중도 좌파라면, 그 중도 좌파와 극좌 사이에 살짝 끼어가지고 간보고 있는 게 유승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뜻한 보수 이런 말을 쓰던데요.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대체의 말대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낙오한 사람들 일부분은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유를 마음껏 뽐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개인의 자유, 개인의 보장이 되는 사회, 사적 재산이 보장되는 사회, 그것만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추석 명절에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과거 김대중 대북 송금 사건을 막아주려고 거짓말을 쳤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은 좀 용감하라, 비급하지 말라, 옹졸하지 말라, 이런 말을 제가 감히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